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. 그들 중 어떤 이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또 어떤 이는 타자를 이용하려 한다. 그리고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산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새 아이를 둔 그녀는 2019년 여름부터 수제청 담그는 일을 시작했다. 4년 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과의 만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 하온이라는 이름의 수제청 카페를 열게 되었다. 어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핸드메이드 수제청 과일을 가게를 오픈하게 되셨어요? 아, 네. 남편이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 밖 친구들 그리고 소년원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함께 돕다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고요. 살아가는 환경이.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범죄도 저지르고 가출도 하고 또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직업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획하고 또 이렇게 실행해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머니 처음에 어떻게 이 학교 밖 아이들을 만나게 되셨어요? 저는 처음에는 일반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소년원에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.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소년원을 나와서 사회에 이제 돌아왔을 때 또 가끔 연락을 하고 그리고 여러 센터장님들과 또 알게 됨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사모님 특별히 그 만난 아이들 중에 기억에 남는 아이들은 있으세요? 네, 제가 이제 여자친구 2명하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. 네,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 그 친구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한 중2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성매매를 했던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또 살아온 이야기 또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제주도를 걸으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서로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적잖은 충격도 받고 또 그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통로의 역할도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아이들 처음엔 사실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.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?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불화 그리고 부모님과의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는 오빠들을 만남으로써 그 오빠들이 이제 그런 연결들을 시켜주고 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제 꼬임에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문화나 그런 범죄들이 아주 우리 아이들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.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상 가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은 최대의 어떤 그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먼저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잘못했다,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물론 바른 길은 아니지만 충고를 먼저 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점 뿌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사모님한테 꿈이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이 하원 핸드메이드 중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? 네, 저는 이 하온이 핸드메이드를 통해서 저도 새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이제 하온이란 이름이 저에게 늦둥이가 생겼어요. 그래서 이 늦둥이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하온이 핸드메이드가 바라는 꿈은 이제 앞으로 이 학교 밖 친구들과 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직업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직업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훈련받고
또 사회 생활을 배워감으로써 본인도 직장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시켜주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직업 학교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또 본인이 도움을 받은 만큼 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정말 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. 사모님 사실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. 특별히 사모님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둘째까지 놓고 이제 셋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셨어요. 지금 주신 하원이 말고. 그래서 그 친구를 주셨을 때 사실 원망이 많이 되었습니다. 감사보다는 너무 힘든 시기, 물질로도 힘들었고 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. 근데 그것이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.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했던 시기였어요. 어느 날 철야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. 하나님, 저는 하나님께 어떤 딸입니까? 라고 질문을 했어요. 그렇게 질문하고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어떤 음성과도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. 그게 저를 지금까지도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이 되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사랑하는 내 딸 애조야, 나를 위해 죽을 내 딸 애조야 라고 불러주셨어요. 근데 그 말씀이, 그 목소리가 어찌나 저에게 크게 울리던지 정말 그날 밤을 새서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거든요.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딸이구나.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.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딸이구나 라는 그 음성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불순종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이해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던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이 싫어요. 사랑인 줄 알았죠. 관심인 줄 알았죠. 원했던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요.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을 뿐 사랑받고 싶어서 집을 떠나왔는데 이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네요. 길을 잃은 새에게 빛이 있다 말해주세요. 상처 입은 새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. 짓밟혀진 어린 새가 다시 돌아오도록 따스한 손으로 나를 일으켜주세요. 따스한 손으로 나를 일으켜주세요.